예물교환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곳에 계시는 모든 하객분들이 정말 집중하시고 몰입하시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되면서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순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예물교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예물교환을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게 격조 있는 분위기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들려주는 결혼식 서포터 서나무입니다. 우선은 예물교환이 결혼식에서 어떤 순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교환이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평생의 행복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을 진행한 다음에 이 약속의 증표를 나누는 게 예물교환인데요. 서로의 약속을 반지에 담아서 손가락에 끼우는 것을 예물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예물교환은 결혼식의 전통적인 식순이에요. 그래서 혼인서약을 하고 나면 예물교환을 하고, 예물교환을 하고 나면 성혼선언을 하는 게 원래 식순입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식에서는 대부분 예물교환이 생략되고 있죠. 굉장히 분위기 있고 또 아름다운 순서인데 왜 예물교환이 계속 생략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신랑 신부님들께서 춤도 춰야 되고 또 영상도 틀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시간이 부족하네 하다 보니까 희생양한 게 예물교환입니다. 너무 좋은 순서이지만 또 실수도 많이 나오고 또 생각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생략해버리는 게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신랑 신부님과 상담을 하면서 꼭 이 예물교환을 추천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신랑 신부님께서 좀 격조 있는 분위기를 원하실 때, 좀 경건한 느낌의 결혼식을 원하실 때 예물교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주례 선생님이 계시는 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하실 때에도 예물교환이 들어가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결혼식 안에 모든 순서들 중에 혼인서약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실 때 이 혼인서약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예물교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교환은 또 사진과 영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예쁜 사진이나 영상을 추억하고 싶으실 때에도 예물교환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교환은 현재 대체적으로 총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웨딩홀의 직원분들, 예도분들이 가져다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랑 신부님이 이미 서로를 마주보고 계시고 이제 예도분들이 반지 케이스에 반지를 담아서 이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럼 먼저 신랑님께 반지를 가져다 드리고 신랑님이 반지를 꺼내실 때 예도분들은 뒤로 빠지시죠. 그럼 신랑님이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부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도분이 다시 오셔서 다시 이렇게 반지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물교환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화동이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신랑 신부님의 조카분들이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직접 엄마 아빠한테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직접 걸어오기도 하지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아직 돌이 안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동과 함께 예물교환을 진행하실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짧게 압축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음에 화동에 대한 특별편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예물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예물교환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신랑 신부님이 반지를 끼워주실 때에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는 예물교환을 반지 끼우는 순서가 아니라 반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식 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떨리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행동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지를 끼울 때에도 반지를 이렇게 꺼내어서 그냥 끼워주고 이렇게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이 순서에 작가님들이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반지 케이스에서 반지를 꺼낼 때부터 천천히 꺼내어서 이렇게 신부님의 손가락에 끼우는 것도 정말 천천히 끼우시고
천천히 끼우시고 손가락이 다 들어갔다. 이때는 멈추셔야 돼요. 이때 멈추시면 작가님이 이제 사진을 여기서 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착착착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약간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웃으시면 돼요. 그냥 반지도 한번 봤다가 신부님도 한번 봤다가 반지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웃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하객분들이 이때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이게 웃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객분들이 대부분 웃지 않으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순간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때 작가님께서 사인을 하실 거예요. 작가님께서 네 신랑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가님이 쿨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회자가 멘트를 할 거예요. 이제 신부가 신랑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도분이 이렇게 반지 케이스를 신부님께 가져다 주시겠죠. 그럼 역시 신부님께서도 반지를 꺼낼 때부터 똑같이 천천히 꺼내어서 신랑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멈춰서 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 반지 한번 봤다가 신랑님 한번 봤다가 반지 한번 봤다가 신부님 됐습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신부님께서 반지를 끼우실 때에는 사회자가 멘트를 할 거예요. 손가락에 반지가 모두 끼워졌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드리면 아마 하객분들이 박수를 치실 겁니다. 그럼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하객분들의 박수가 이렇게 잔잔해진다 싶으실 때 자연스럽게 손을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회자가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더욱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순서인 성혼선언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사회자분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신랑 신부님과 식순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 순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작가님이 사진을 촬영하시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님께서 반지를 끼우실 때 사회자의 멘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예물교환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꼭 사회자에게 예물 교환할 때 천천히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를 넘어서 작가님이 사진을 찍을 때까지 꼭 기다려야 된다는 멘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자님께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 사회자분이셔도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친구 사회자분이시면 더 말씀하셔야 돼요. 꼭 무조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랑님들께서는 예물교환 진행하실 때 반지를 끼울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지를 끼워줄 것인지 이 부분을 꼭 작가님께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버질로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단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화촉 이제 신랑 신부님은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신랑님이 신부님께 반지를 끼워주실 텐데요. 만약에 신랑님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신다면 대부분 작가님들이 여기에서 촬영을 하실 겁니다. 신랑님이 무릎 꿇고 있는 것 자체가 사진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담기 위해서 앞쪽에서 촬영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신랑님께서 서서 반지를 끼워주신다면 이 단상에 있는 꽃 장식들과 함께 촬영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촬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이동하시는 동선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또 작가님께서 이 동선을 그 순간에 곧바로 변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예물교환을 준비를 하실 때 작가님께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신랑님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줄 것인지 혹은 서서 반지를 끼워주실 것인지 작가님께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키스도 손키스도 꼭 작가님께 미리 말씀해주세요. 신랑님들께서 끼워주신 다음에 뭔가 약간 아쉬운 듯 쑥스러운 듯 하면서 이렇게 손을 갑자기 하고 이렇게 내려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러면 하객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귀엽고 예쁘긴 한데 그 순간을 놓쳐버린 작가님께서 너무나 아쉬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키스를 하더라도 조금 쑥스럽더라도 이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역시 천천히 해서 입을 맞추시고 그대로 몇 초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객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 손키스와 마찬가지로 돌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지 끼워주시고 뭔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1초에서 2초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무언가, 이렇게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언가의 돌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들께서 당황하실 수가 있고 동선이 꼬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방금까지 애써 만들어놨던 그 예쁜 분위기가 또 이렇게 갑자기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은 최대한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시면 아마 대부분은 좀 아름답고 격조 있고 축복받는 예물 교환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물 교환을 준비하실 때 본식날에 반지를 챙기셔야 되는데요. 신랑님께서는 하객분들을 맞으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거고, 또 신부님께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촬영도 하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반지를 챙기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지를 대부분 가족분들께 맡기시는데요. 이 반지 케이스를 엄마 좀 이따 동생한테 줘, 누나 이거 좀 이따 소정이한테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서 반지가 이동하게 되면 간혹 분실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분께 반지를 맡기시는 게 좋고요. 본식날 챙기시는 소지품 안에다가 그냥 뭐 종이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만 담아두지 마시고 꼭 한 분이 계속 손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딩홀 직원분이 오실 때까지 그 한 분이 반지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지를 교환하실 때 긴장되고 떨리고 하다 보면 이제 손가락이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간혹 반지를 떨어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와 예식하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넓고 어두운 웨딩홀에서는 이 반지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 순간에 찾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럼 반지를 찾으면서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반지를 찾지 못하고 이제 그냥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에 신랑 신부님이 그 공간을 이동하면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실 텐데요. 그럼 이때 드레스에 반지가 쓸려서 더 곤란해질 수가 있고, 또 다음 예식이 바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예식 끝나고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반지를 끼워주실 때는 긴장되시더라도 꼭 집중을 해서 한 번에 신부님의 손가락에 그리고 신랑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순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요즘에는 다른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예물 교환이 희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예물 교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지만 끼워준다고 한다면 1분도 안 걸리겠지만 이 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2분 이상 혹은 3분 이상까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벤트나 식순들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예물 교환은 그냥 생략하시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 교환을 준비하실 때에는 식순에 여유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내가 예물 교환을 준비하면서 꿈꾸는 분위기와 본식 당일날의 하객분들 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미리 예상을 해보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예전에 신랑 신부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굉장히 격조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신랑님도 되게 젠틀하셨고 신부님도 차분하시면서 결혼식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진행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식 날에 신랑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신랑님의 직업이 약간 까불까불 하시면서 기가 세신 분들이 많은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님의 친구분들이 약간 좀 짓궂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는 되게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기대했는데, 신랑님이 신부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순간에 막 하객분들이 막 으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 막 이렇게 좀 방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객분들도 되게 웃으셨고, 또 신랑님도 웃긴 하셨지만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표정도 안 좋아지셨고, 또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예식 전에 친구분들께 일일이 다 말씀드려서 주의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물 교환을 진행할 때 하객분들이 예상치 못한 방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체크해두고, 만약에 그런 친구가 한두 명 있다면 예식 전에 미리미리 주의를 주고, 아니면 대부분 내 친구들이 다 그런 놈들이면은 어쩌면 예물 교환을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물교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식 안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결혼식 식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항상 신랑 신부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물교환은 신랑 신부님의 약속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 그 반지 안에 우리의 약속을 담고, 그럼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님이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물 교환을 조금 더 거창하고 과장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반지 안에 결혼식을 담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신랑 신부님께서 식순의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또 하객분들도 크게 못되고 짓궂은 친구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분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신랑 신부님이시라면 예물 교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려우셨거나 궁금하신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역시 인스타 DM,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